모두가 단점이라 생각한 것도 강점으로 만든 사람들,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회를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로 손꼽히는 처칠은 심각한 편집증이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우버, 에어비앤비, 트위터 등의 투자를 성공시킨 벤처 투자계 마이더스의 손, 마크 앤드리슨은 아주 중요한 강점이 있다면 다른 단점들은 기꺼이 감수하는 철학으로 가장 뛰어난 투자자가 됐습니다. 성공은 부족한 것을 채워서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찾고 그걸 해낼 수 있는 환경을 찾는 것입니다. 누구도 따라잡지 못할 나만의 장점으로 최고가 되는 법을 알고 싶다면 끝까지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마인드 스위치입니다. 금일은 세상에서 가장 발칙한 성공 법칙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남들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그것이 대표 강점이다. 이래서 의미를 얻는 순간 상황이 달라진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보면 의미 있는 일을 찾아 몰입하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가장 장수했다고 한다. 의미 있는 일이란 나에게 중요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뜻한다. 여러 연구도 입증했다시피 남들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일,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대표 강점이라고 한다. 를 하는 사람은 행복을 향해 시원하게 뚫린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에 강점을 발휘해 남들보다 하루 몇 시간씩 더 일하는 사람은 걱정이나 스트레스, 분노, 슬픔, 신체적 고통을 더 적게 느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하루 종일 대표 강점을 쏟아부으며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근사한 기분일까? 야근을 밥 먹듯 해도 고생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일이 너무 즐거워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든다. 여기서 문제는 일이라는 단어다. 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주로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끔찍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자신의 일을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마크 트웨이는 톰 소여의 모험에서 일은 우리 몸이 강제로 해야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고 놀이는 우리 몸이 강제 없이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다. 여기에서 대표적인 부분이 이 강점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의미 있는 일을 찾아 몰입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가장 장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일이 결국에 뭐냐?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뜻한다라고 이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잘하는 일을 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그 일 자체에서 느끼는 어, 감정이 모든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은 느낌. 우리가 일이라고 하면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서 일은 하나의 놀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대표적인 강점에 맞추어서 일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크 앤드리슨이라는 이 벤처 캐피털리스트 벤처 투자계의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불리우는 마크 앤드리슨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할 때, 투자를 할 때 극단적인 아웃라이어를 찾아내는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는 건 결국에는 이 투자 대상들, 회사들을 항상 검토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체크리스트가 이제 보통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가 뭐 성실한지, 능력은 출중한지, 뭐 교육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뭐 초기 고객들은 얼마나 이제 확보가 되어 있는지, 제품은 어떤지, 모든 것들을 다 따져본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따져가지고 모든 점수가 다 높은 아주 모범생들을 뽑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하나도 성공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마크 앤드리슨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그런 결점들이 있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다 못해도 진짜 뛰어난 어떤 하나의 강점을 가진
그런 극단적인 회사, 극단적인 대표들이 있는 곳을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을 했던 투자들이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우버, 에어비앤비, 트위터 같은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결국에는 어떤 문제점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결점을 당연히 가지고 있는데 이 강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 극단적으로 이 강점에 집중을 한다는 것들이 실제로 퍼포먼스를 뽑아내는 데 더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할 때에도 항상 그 극단적인 강점을 찾으려고 하고 그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회사나 대표가 누구인가, 그런 스타트업이 어디인가를 찾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투자의 결과를 보면 그게 얼마나 성공적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나은 커리어들을 항상 이제 생각하고 항상 부족한 것들을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게 무엇일까? 내가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메꿀까? 이것들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죠.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운 게 그런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인정하는 모범생이라는 타이틀이 있죠. 모범생은 결국에는 모든 과목을 다 잘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한두 가지만 특출나게 잘하는 학생은 절대 모범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그 뭔가 퍼포먼스를 내지 못하는 그냥 떨어지는 학생이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다 잘해야 된다라는 강박을 가지고 있고 모든 곳에서 성적이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특출난 강점들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가 많이 할 수 있는 거,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거, 그런 것들에 특출나게 자신의 능력치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실제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실한 모범생이 되는 것들을 항상 사회에서 주입받아 왔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에 집중하는, 내가 진짜 잘하는 것에 집중하는 이 또라이 같은 혁신가가 되는 것들은 절대 못하게 막는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의 강점이 무엇인가, 나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뭐 나는 내향형이기 때문에 나는 뭐 성공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향형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향형들은 실제적으로 어떤 한 가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전문성을 발휘하는 데는 굉장히 특출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향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는 이런 스타일 같은 경우는 대외적인 활동들에서 굉장히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신의 강점들을 발견하고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자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제는 실리콘밸리에서는 이 빠른 실패가 저렴한 실패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에는 빠르게 어떤 시도를 해보고 어떤 프로토타입, 그러니까 원형을 만들어서 그걸 테스트해서 계속 시제품을 만드는 과정들을 계속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빠르게. 하지만 처음에 나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완성도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는 거죠. 시제품을 한번 내보고 원형을 만들어보고 그것들을 테스트해보고 반응이 없으면 다시 바꿔보고 새로운 걸 또 만들고 이것들을 아주 빠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들을 완벽하게 다 해서 정말 완벽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미완성의 제품들을 무수하게 많이 만들면서 실패를 계속 빨리빨리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빠른 실패들을 통해서 더 완벽한 제품들, 그 피드백을 통해서 더 완벽한 제품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실제 또 다른 사례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책에서 나온 아주 재미난 사례가 있습니다.
코미디언이 한 명이 있는데요. 이 록이라는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이 코미디언은 이 집 근처에 작은 코미디 클럽 무대를 항상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손에는 작은 공책이 들려 있고요. 그래서 몇 가지 유머를 자신이 이제 적어 오는 거예요. 적어 와서 그 유머를 거기 이제 코미디 클럽 무대에 서서 작은 무대겠죠. 그 무대에서 코미디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던져보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유머들을 던지면 관중들이 웃지를 않는 거죠. 대부분 이제 인상을 찌푸리거나 반응이 없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던지는 것 중에 몇 가지 그냥 걸리는 게 있는 거죠. 갑자기 반응이 없던 청중이 반응을 보인다. 근데 그렇게 반응이 보였다는 거, 이게 재미있다는 거죠. 이게 웃음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그 포인트를 찾아요. 그걸 체크를 해놓고 그 유머가 터졌다라는 걸 이제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머는 따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모아놓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 부분들을 진짜 이제 공연에 나와서 이제 많은 관중들이 있는 그런 이제 그곳에 가서 자신이 노트를 해놨던 그 공연들만, 그러니까 관중들이 반응이 좋았던 것들만 모아서 이제 코미디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시간 내내 이제 터트리는 거예요. 계속 웃게 만드는 거죠. 관중들이 계속 그 부분이 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한번 테스트를 거쳤던, 다 실패했던 거는 다 걸러내고 이제 성공했던 것들만 따로 분류해서 어, 그 코미디를 했기 때문이죠. 굉장히 이 부분이 똑똑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리스 록 같은 이 코미디언도 이런 이제 무대에 오르기 전에, 진짜 무대에 오르기 전에 그걸 계속 테스트해 보는 거죠. 물론 테스트하는 것들도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반응이 없는 부분들도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운 점도 있었을 거고 부끄러울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감수했기 때문에 더 좋은 코미디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수를 하더라도 빠르게 계속 그런 부분들을 피드백 받고 계속 테스트 해가면서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통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이 심리학자, 이 로버트 웹스타인 같은 경우 이 30개 나라에 3만 명을 조사한 결과 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장애를 예상하고 극복 방법을 고민하면 이 통제감이 생기는데요. 이제 그게 해야 할 일을 완수하는 진짜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제감은 우리에게 의욕을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어떤 그 몰입감들도 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게 그냥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게 이게 진짜 통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현실에서 내가 실제를 통제할 수 있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고 통제감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통제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감정, 그런 것만 있어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의 통제감을 느껴보는 거죠. 그래서 계획 세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신선한 부분이죠. 자, 그리고 하루에 적어도 1시간은 될 수 있으면 아침 시간에 이 불가침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침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방해 요소를 다 차단하고 진짜 일에 몰입할 수 있는 1시간을 의미합니다. 종교 의식 같이 그 시간에는 절대 방해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도 안 하고 회의도 안 하고 전화 통화도 안 하고 다른 업무들에서 다 이제 배제시키고 무조건 1시간은 진짜 딥워크, 그러니까 한 가지 일에 완전히 매진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것을 했을 때 실제 업무의 효율이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업무 자체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향상이 되고 이 부분이 어떤 승진이나 어떤 일에서도 굉장히 큰 기회를 줄 것이다 라고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가 가장 활발한 시간은 잠에서 깬 후에 2.5에서 4시간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시간, 오전 시간이 가장 좋은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시작했을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최소 1시간을 불가침 시간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그때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도 한번 남겨주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는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감사합니다.